조가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5년 7월 31일 오전 11시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15%로 정해졌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플러스 1,000억 달러의 미국 에너지 수입이 더해졌는데 이 내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저의 평가는 최악은 면했다. 그러나 디테일로 들어가면 갈 길이 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쌀과 소고기는 지켰지만 자동차가 매우 어렵게 됐다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쌀과 소고기 중에 하나는 포기하고 자동차를 더 지키기 위해서, 즉 자동차에 적용되는 15% 관세율을 12.5%까지 낮추는데 총력을 다했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이건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세 번째, 이번 협상 전략 중에 조선업 협력, 소위 마스가 프로젝트를 활용한 이 협상 전략은 매우 영리했다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에 1,500억 달러가 조선업 협력인데 나머지 2,000억 달러 이게 앞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00억 달러 그야말로 현금 박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3분의 1을 뛰어넘는 270조 원 규모입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자, 내용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힌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미국이 소유 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 한화 약 488조 원입니다. 3,500억 달러를 제공하며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즉 LNG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은 추가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해당 금액은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2주 후에 미국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발표한다. 라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오늘 발표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건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합의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자동차, 트럭, 농업 제품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다.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상호 관세가 아니죠. 일방적 관세죠. 한미 FTA 협정에 따라서 양국은 서로에게 관세를 물지 않는 0%였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15%의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기존의 이 한미 FTA 이 체계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죠. 사실 한미 FTA는 거의 조약입니다. 양국 의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 협정을 완전히 뒤흔드는 무력화하는 이런 조치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 트럭 외에 농업 제품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수산물, 농축산물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다른 어떤 이면에 무슨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좀 더 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 자, 그래서 15% 관세율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플러스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가 이 합의의 대략적인 큰 틀인데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자, 제가 자동차가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자, EU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수출 국가들은 일본 그리고 유럽이죠.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관세율이 0%였는데 일본 2.5%였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차 굉장히 잘 나갔죠, 미국에서. 그런데 미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가격에 예민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2.5% 낮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었는데 이게 미국, 유럽과 똑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일본,
유럽이 똑같이 자동차 관세율 15%인데 우리나라도 15%가 됐으니 사실은 기존의 2.5%의 이익이 날아간 거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기업들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이죠. 자, 오늘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미국 현지에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밝혔는데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이뤘다라고 평가하면서 자, 우리나라 한국산 수출품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25%의 상호 관세가 15%로 인하된다라고 밝혔고 상호 관세가 아니라 일방적 관세죠. 자, 이 15%의 관세율,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적용되는 품목 관세도 동일하게 15%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액인데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가 이 조선협력 패키지입니다. 소위 마스가 프로젝트. 저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구윤철 그 장관도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했는데 저도 이 마스가 조선업을 활용해서 협상 전략으로 가져간 거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었다라고 봅니다. 자, 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자, 어떤 내용이냐. 미국 내에 신규 조선소를 건설하는 것, 조선 인력을 양성하는 것, 그리고 조선 관련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것, 그리고 선박을 건조하는 것, 이외에 유지보수, MRO,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선박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 운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주도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문제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 우리가 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정으로 투자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죠. 왜 미국 현지 국내에서 그 약 100년 이상 해외의 어떤 조선업 투자를 막는 법들이 여러 법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조선업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투자하려고 해도 투자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핑계거리를 댈 수가 있죠. 아, 우리는 투자하고 싶은데 아니 너네들 법 개정이 안 돼서 우리가 못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1,500억 달러 상당의 이 조선협력 패키지가 과연 실현이 될 것이냐. 이거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안에서 이 법 개정에 대해서 그 카운터파트, 그 미국 협상단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장담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 해결되지 않은 한 이 조선업에 대한 투자는 상당 부분 지연될 수 있다. 우리로서는 시간을 버는 셈이죠. 그리고 사실 이 인력을 양성한다라는 건 이게 쉽지 않죠. 그리고 미국의 인건비 우리나라 3배입니다. 아니 이 3배 비싼 이 인력들을 글쎄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1,500억 달러를 3,500억 달러 중에 이 포함시킨 것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3,500억 중에 1,500 뺀 나머지 2,000억 달러의 이 투자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지금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라고 했는데 투자면 투자하지 그냥 투자도 아니고 펀드다 대출 보증까지 다 포함된다라고 밝혔는데 2,000억 달러 그야말로 이게 현금 박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 투자액 중에 어떤 수익이 나는 부분의 90% 수익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1,500억 달러를 뺀 2,000억 달러의 이 투자 펀드가 대체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하지만 상당 부분을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부담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4,500억 달러인가요? 이걸 여러 나라들이 분담하면 되니까 사실 부담이 적은데 우리나라는 2,000억 달러 이게 무려
27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얼만데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큰 금액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앞으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협상안을 두고 각계 여러 가지 평가가 또 쏟아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이고, 사실 협상 내용의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은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평가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